이건 서울 택시기사들에게서 도는 실제 괴담 이야기이다. 야간에 태우는 손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 서울에서 12년째 야간 택시를 운행하는 박씨 아저씨라고 있었다. 박씨 아저씨는 성실했고 누구보다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 택시비 할증이 붙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다. 낮에는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승객들 투정에 지치지만 새벽 2시부터 5시까지는 세상이 조용해진다. 이때 도로를 달리는 기분은 묘하게 편안하다고 했다. 도로는 텅 비고 야간에 타는 손님들은 대부분 술 취한 사람이나 급한 새벽 출근길 직장인이 대부분이다. 가끔 술 취한 손님들 때문에 곤욕을 치를 때마다 낮에 손님들을 태우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해주는 동료 기사들도 있었지만 박씨 아저씨는 집안 형편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돈을 모으는 것이 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한 야간일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옛날에는 카드 거부가 있었던 때라 새벽 손님들에게는 요금을 현금으로 받기가 쉬웠고 매일 30만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그러다가 그날이 왔다. 그 손님을 만나게 된 날 말이다. 2000년 12월 17일 새벽 4시 10분.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짙었다. 강남역 2번 출구 앞에서 박씨 아저씨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은 코트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중년 남자가 저 멀리서 손을 들었다. 얼굴은 모자 때문에 반만 보였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꽤나 추운 모양이었다. 박씨 아저씨는 얼른 그 남자 손님을 태우고 물었다. 어서 오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인천 땡땡 추모공원 쪽으로 부탁드립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박씨 아저씨는 순간 멈칫했다. 손님이 말한 추모공원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대형 추모시설이었는데 새벽 4시에 가는 손님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가시면 도착이 5시 반쯤 될 텐데 거기 문 열었나요? 중절모를 쓴 남자가 말했다. 내 가족이 기다려요. 현금으로 택시비는 챙겨드릴게요. 장거리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남자가 지갑을 열어 10만원권 5장을 슬쩍 보여줬다. 박씨 아저씨는 큰 액수에 기분이 좋아지며 이 손님을 끝으로 오늘은 더 일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으며 타세요라고 흔쾌히 승낙을 했다. 남자가 뒷좌석에 앉는 순간 이상하게 차 안 공기가 살짝 무거워졌다. 히터를 최대로 틀었는데도 등 뒤가 서늘했다. 박씨 아저씨가 백미러로 힐끔 보니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추우시죠? 히터 더 세게 할까요? 괜찮아요. 저보다 기사님이 추우신 것 같네요. 그때부터 박씨 아저씨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 충분히 따뜻하게 입고 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드는 오한은 무엇이며 손님과 말을 하면 마치 먼 곳에서 말을 건네듣는 듯한 느낌으로 소리가 울려서 들렸기 때문이다. 박씨 아저씨는 고요함에 서둘러 라디오를 켰다. 새벽 FM에서 조용한 발라드가 흘러나왔지만 5분쯤 지나자 라디오에서 잡음이 섞이며 지지직 거리기 시작했다. 이상한애 중얼거리며 박씨 아저씨가 주파수를 맞추려는데 남자가 이번에는 먼저 말을 걸었다. 기사님, 저 가족이 많이 기다려요. 오래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가주세요. 아, 가족 중에 누가 추모공원에 미리 가 계세요? 네, 다들 오늘 보러 온 것 같아요. 순간 차 안이 얼어붙었다. 남자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백미러에 비친 얼굴은 창백했다. 자세히 바라본 그 남자 손님은 눈동자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게 파여 있었고 입술은 검푸르게 죽어 있었다. 그리고 그 손님은 한마디를 박씨 아저씨에게 더 건넸다. 가족들은 저를 보러 온 거예요. 박 아저씨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을 뻔했다. 하지만 남자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데려다 주세요. 그 뒤로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는 아무 말도 없었다. 차는 올림픽대로를 타고 인천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안개가 점점 짙어지면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뿌옇게 퍼졌다. 박 아저씨는 손이 떨려서 핸들을 꽉 쥐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이 사람 술 취한 거다. 미친 게 아니다. 술 취한 거다. 그냥 무시하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밤길을 40분을 달렸다. 추모공원 입구에 도착한 건 새벽 5시 12분쯤이었다. 남자가 말했다. 여기서 아니,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저 앞쪽에 부탁합니다. 저기 세워주세요. 남자가 내리려는 순간 박 아저씨가 용기를 내서 물었다. 손님, 요금 계산해 드릴까요? 남자는 덤덤하게 지갑에서 10만원권 5장을 꺼내 내밀었다. 고마워요, 기사님. 덕분에 제가 편하게 왔어요. 이제 편히 갈게요. 요금을 건네받으며 그 남자와 손이 스쳤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니,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온기가 전혀 없는 그런 기묘한 느낌. 박씨 아저씨는 순간 소름이 온몸을 타고 올라오는 걸 느꼈다고 했다. 남자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안개 속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째 되자 그의 몸이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발자국도 남지 않고 코트 자락도 바람에 흩날리지 않았다. 그냥 안개에 녹아들 듯 사라졌다. 박씨 아저씨는 그 상황을 보고 10초 정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넋을 놓고 있다가 뺨을 두어 대 때려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백미러를 봤다. 뒷좌석은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까 받았던 50만 원을 돈통에서 꺼내보니 요즘 쓰는 신권이 아니라 구겨진 옛날 90년대 국권이 놓여 있었다. 은행에서 더 이상 발권하지 않은 지 20년은 된 국권 지폐. 박씨 아저씨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 택시를 몰지 못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손을 씻고 또 씻었다고 했다. 박씨 아저씨는 한동안 계속 꿈에서도 밥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친구를 만나다가도 혼자 있을 때도 그 차가운 손의 감촉이 정말 지워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게 박씨 아저씨는 한동안 충격으로 쉬었다가 다시 돈을 벌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아야 되었지만 박씨 아저씨는 철칙이 하나 생겼다. 야간 근무를 절대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낮에만 운전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끔 새벽에 잠을 못 이룰 때면 창밖에서 누군가 기사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린다고 한다. 그 뒤부터 박씨 아저씨는 동료 기사들을 만날 때마다 늘 당부한다고 한다. 새벽에 화장터 추모공원 봉안당 방향 손님은 절대 태우지 말라고. 손님을 태운 뒤 유난히 춥거나 오한이 들면 손님을 내려주라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태웠더라도 그 손님이 내릴 때 주는 돈은 정중하게 거절을 하라고. 절대로 그 돈을 받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말이다. 그 돈을 받거나 만진 순간부터 자꾸 귀에서 기사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말이다.